오늘은 이제 약간 분자구조, 오늘 이제 분자구조랑 분자의 극성 뭐 이렇게 마무리 짓는 거 위주로 좀 하고 뭐 그 정도로 뭐야 깡을 마무리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서 봅시다. 일단은 네, 뭐 누군지 모르지만 아무튼 학원에 엄청 그걸 많이 갖다 줘가지고 네 직원이겠죠. 당연히 안 하지 않았어요? 모르겠어. 어디서 났는지. 인수됐다던데. 아무튼 뭐 인수됐다고 그러니까 인수와 망한 건 좀 다르긴 다르지. 그렇지. 조금 다르긴 다르니까. 아무튼 일단은 여러분들이 그냥 시험 보면서 당연히 채웠던 것 중에 우리가 뭐 딱히 따로 정리를 하진 않았었던 게 하나 있는데 이제 루이스 전자점식이라고 하는 거지. 루이스 전자점식은 뭐 앞에 것들이랑 다 비슷해. 그러니까 루이스 전자점식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을 뭔가 괴롭히려고 뭔가 추가적인 개념을 만들어냈다가 아니라 우리 편하자고 화학자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화학적인 어떤 개념이나 이런 걸 생각하기 편하자고 만든 게 루이스 전자점식이거든요. 그래서 말 그대로 전자를 점으로 찍어서 식을 표현하는 걸 루이스 전자점식이라고 불러.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우리는 이제 전자를 점으로 찍어서 표시할 때 어떻게 할 거냐면 단순히 그냥 찍는 게 아니라 일단은 원자과 전자 이 원자과 전자만 점으로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수소 같은 경우는 원자과 전자라고 해봤자 하나잖아, 하나? 수소 같은 경우는 원래 전자가 하나고 그러니까 원자과 전자도 그냥 한 개인데 그러면 원자과 전자가 하나인 수소의 루이스 전자점식은 뭐 네 군데 중에 아무데나 이렇게 점을 하나 찍어주는 이런 형태로 그냥 받아들여주면 되는 거고 헬륨 같은 경우는 그냥 안 찍어주면 되는 거겠죠. 왜? 원자과 전자 수가 0이니까 18쪽 같은 경우 원자과 전자 수 0으로 보는 겁니다. 최각 전자 수가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였고 원자과 전자는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라서 조금 다르게 받아들여줘야 된다고 했었어. 18쪽에 원자과 전자 수가 0이 되는 거. 그렇죠? 그래서 뭐 리튬 같은 경우는 어차피 하나니까 얘도 루이스 전자점식을 찍으면 뭐 위에다 하나를 찍는다던가 뭐 아니면 오른쪽에다 하나를 찍는다던가 이렇게 될 거고 베릴륨 같은 경우는 두 개를 찍을 때 아무데나 찍으셔도 되는데요. 그냥 편한 대로 찍으면 되는데 보통 제일 많이 보편적으로 하는 게 이런 형태로 많이 찍습니다만 뭐 아니면 여러분들은 좀 그냥 받아들이기 편하게 시계 방향으로 찍는다 생각하고 이렇게 찍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베릴륨은 뭐 이렇게 찍는 거고 붕소 같은 경우도 3개니까 그러면 시계 방향으로 찍는다 생각하고 이렇게 찍어도 아무 상관없고 탄소 같은 경우도 시계 방향으로 찍어도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점을 찍어 나가는 게 루이스 전자점식이에요. 그냥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그냥 시계 방향으로 4개면 얘 원자과 전자가 4개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찍으면 되고 3개면 하나 둘 셋 2개면 하나 둘 하나면 하나 뭐 위에다 찍든 여기다 찍든 하나만 찍으면 되는 이렇게 찍어가는 게 루이스 전자점식인데 다만 이제 탄소를 넘어서 질소가 되기 시작하면 얘는 현대적 원자 모형 그러니까 오비탈 쪽에서의 측면으로 보는 것보다 보어의 원자 모형으로 보는 게 좀 더 편하거든요. 그냥 단순히 껍질 개념으로만 접근을 하는 거지. 그러면 질소 같은 경우는 전자가 가장 바깥쪽 껍질에 원자과 전자가 이제 5개가 될 텐데 5개를 찍을 때 얘랑 같은 방식으로 하나 둘 셋 넷 시계 방향으로 찍어. 그리고 나머지 한 5번째는 요 옆에다 같이 찍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탄소랑 질소를 비교를 해보면 탄소 같은 경우는 요 네 방향에 있는 그러니까 4개의 전자가 전부 다 이렇게 따로따로 하나씩 찍혀 있지만 질소 같은 경우는 찍다 보면 하나 둘 셋 넷 찍히고 5번째는 이제 여기다 추가로 찍어야 돼서 여기에 전자 2개가 같이 있고 여기에는 전자가 하나씩만 있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지. 만약에 산소 가지고 얘기를 한다고 치면 산소도 이제 얘는 원자과 전자가 6개니까 그냥 순서대로 찍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찍고 그럼 2개를 더 찍어야 되잖아? 그건 어떻게? 여기 옆에다가 이렇게 같이 찍어주는 거지. 5, 6 이렇게. 뭐 그 다음에 플로린 같은 경우는
하나, 둘, 셋, 넷 하고 이제 7개를 찍어야 되니까 5, 6, 7 이런 식으로 찍는 거지. 그 다음에 네온 같은 경우는 뭐 굳이 찍는다고 하면 8개 다 해서 여기 다 따닥따닥따닥따닥 다 찍힐 텐데 안 찍는 게 맞지. 네온은 원자과 전자가 0개니까. 그래서 뭐 그 밑에 있는 나트륨도 똑같이 이렇게 하나 찍으면 되겠고, 그 다음에 베릴륨을 그리고 리튬을 이렇게 옮겨서 찍을게요. 그래서 또 마그네슘도 찍어본다고 치면 마그네슘도 그냥 하나, 둘 이렇게 찍힐 거고, 그 다음에 알루미늄도 찍으려면 우리 전자점식을 찍으면 하나, 둘, 셋 이렇게 찍힐 거고, 그 다음에 규소도 찍으려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찍힐 거고, 그 다음에 인도 찍으면 하나, 둘, 셋, 넷, 5 이렇게 찍힐 거고, 그 다음에 황을 찍으면 하나, 둘, 셋, 넷, 5, 6 이렇게 찍힐 거고, 이렇게. 그 다음에 염소 찍으면 하나, 둘, 셋, 넷, 5, 6, 7 이렇게 찍히겠죠? 아르곤은 그냥 있겠고. 그치? 루이스 전자점식은 이런 식의 흐름이야. 근데 왜 꼭 이렇게 찍어야 되고 왜 우리가 이걸 쓰기 편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냐면, 여러분들 공유결합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얘네들이 옥텟 규칙을 만족하고 싶어서 내 전자를 누군가한테 공유를 해주는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우리가 제한 조건, 공유결합을 할 때 제한 조건이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일단 내가 전자를 최대로 얻어와 봤자 난 가장 바깥쪽 껍질에 전자가 몇 개만 들어가야 돼? 최대? 8개만 들어가고 끝나야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3개를 갖고 있으면 5개를 얻어올 수 있는 거고, 4개를 갖고 있으면 4개를 얻어올 수 있는 거고, 그치? 내가 5개를 갖고 있으면 3개를 얻어올 수 있는 거고, 내가 6개를 갖고 있으면 2개 얻어올 수 있고, 내가 7개를 갖고 있으면 하나를 얻어올 수 있겠네요. 그치? 그렇게 해서 8개를 채운다가 일단 하나의 규칙, 하나의 원칙이 되는 거고, 또 다른 원칙은 뭐냐면 공유결합이다 보니까 항상 어때야 되냐면 내가 누구한테 그냥 받아올 수 있는 게 아니야. 내가 누구한테 받아오려면 그때 나도 공유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유결합 자체가 내가 쟤한테 공유를 해주면서 쟤도 나한테 하나를 공유해주는 이런 개념이 돼야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단순하게 내가 지금 껍질에 전자가, 내가 가장 바깥쪽 껍질에 전자가 3개밖에 없어. 그러면 5개를 받아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5개를 받아올 수가 없게 되는 거지. 왜? 내가 가진 게 3개밖에 없으니까 나는 누구한테든 공유를 3번밖에 못 해주잖아요. 그러면 내가 공유 받을 수 있는 것도 몇 번밖에 없는 거야? 3번밖에 없는 거지. 이런 걸 눈으로 바로 보이게 해둔 게 루이스 전자점식입니다. 실제로 그러면 붕소 지금 보면은 하나, 둘, 셋, 3개밖에 없지.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될 수 있는 거냐면 다른 애한테 전자를 얻어와서 공유를 했을 때 얘는 1번, 2번, 3번의 공유가 가능한 상태. 그래서 붕소는 3번의 공유 결합을 할 수 있는 물질이 된다가 되는 거죠. 탄소 같은 경우는 1번, 2번, 3번, 4번의 공유가 가능한 상태. 그래서 탄소는 4번의 공유 결합이 가능해. 근데 질소는 1번, 2번, 3번의 공유 결합만 가능해. 왜냐? 이미 여기는 한 쌍 되어 있잖아요. 왜 전자를 한 쌍 기준으로 나타내 놓냐? 이 전자를 요 5개가 되면은 하나, 둘, 셋, 넷 한 다음에 하나를 여기 추가로 찍으면서 얘를 쌍으로 같이 찍어주는 이유가, 전자가 한 쌍을 이루면 그 전자는 더 이상 공유될 수 없는 전자라서 그래요. 선생님 왜요? 한 쌍을 왜 이루고 나면 더 이상 공유될 수 없는 전자인 이유가 뭔가요?는 이건 보의 원자 모형이 아니라 뭐로 설명? 오비탈로 설명하면 되겠지. 한 오비탈 안에 전자 몇 개? 2개가 최대잖아요. 그러니까 2개가 들어있으면 걘 누구한테 굳이 일부러 공유해 줄 필요도 없고, 그리고 공유를 받을 필요도 없는 상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이미 6개다 보니까 쌍을 이루고 났으니까 얘는 2번만 공유를 하는구나. 실제로 산소 어때? 2번만 공유 받으면 8개 꽉 차잖아요. 그리고 플로린 같은 경우는 3개가 이미 쌍을 이루고 있으니까 한 번만 공유 받으면 끝이구나. 한 번만 공유 결합을 하겠구나. 이런 식으로 시각화를 해서 표현을 해두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유 결합을 할 수 있는 횟수 정도를 이제 시각화해서 표현하는 걸, 그러니까 좀 보기 편하게 그냥 보고 바로 판단할 수 있도록 점을 찍어둔 게 루이스 전자점식이거든.
그래서 우리한테 이제 어떤 개념으로 다가오게 되냐면 그냥 붕소는 3번, 탄소는 4번, 질소는 3번, 산소는 2번, 플로린은 1번 공유결합이 가능한 게 되는 거지. 이때 이렇게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놔서 이미 전자쌍을 잃어서 다른 애들과 더 이상 공유할 수 없는, 그러니까 공유되지 않는 전자쌍을 우린 비공유 전자쌍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리고 나머지 이 주황색으로 동그라미 되어 있는 전자들은 그냥 공유할 수 있는 전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게 나중에 이제 누군가와 공유되었을 때 그 공유된 전자를 공유전자쌍이라고 부르게 되겠지, 최종적으로. 그래서 하나씩 얘기를 해보면, 자, 베릴륨 얘기를 보면요. 베릴륨 놓고, 베릴륨과 수소. 자, 이렇게 결합을 하다 보면, 지금 베릴륨은 원래 공유할 수 있는 전자가 2개인 상태이기 때문에 수소와 공유하고 이쪽 수소와도 공유를 합니다. 선생님, 근데 베릴륨은 금속인데요? 예, 근데 베릴륨은 금속인데 공유 결합을 해요. 그냥 그건 베릴륨의 좀 특이점입니다. 사실은 이것도 좀 깊게 들어가자면 이런 거야. 우리가 이온 결합이 있고 공유 결합이 있다라고 얘기해서 이게 막 엄청나게 나눠진 결합처럼 얘기하지만 사실 아닙니다. 원래 이온 결합과 공유 결합은 정확하게 딱 끊어지는 2개로 이렇게 나눠지는 게 아니라 이온성이 얼만큼이고 공유성이 얼만큼이고 이런 표현으로 원래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온성이 일정 이상 큰 애들을 이온 결합이라고 부르고 공유성이 일정 이상 큰 애들을 공유 결합이라고 불러. 근데 이게 깊게 따지면 그런데 대충 들어도 복잡하잖아?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렇게 말 안 하고 편하게 이온 결합, 공유 결합 딱 나눈단 말이야. 그렇게 나눠서 표현을 할 때는 베릴륨은 이온 결합도 하고 공유 결합도 하고로 봐주시는 게 제일 편할 거고요. 일단 그 중에서 요건 일단 공유 결합이거든. 근데 이제 하려는 얘기는 이겁니다. 자, 어차피 수소 같은 경우는 전자 하나밖에 없으니까 공유 한 번만 할 수 있고, 그리고 수소는 공유 한 번만 받아서 전자가 2개가 되면 껍질이 어떻게 돼요? 가득 차죠. 그러니까 얘는 그걸로 끝이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라고 부를 수도 있고, 뭐 아니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수소는 이제 8개가 아니라 2개니까. 근데 이제 베릴륨 입장에서 보면요, 베릴륨은 이렇게 공유를 받아서 지금 베릴륨 주변에는 하나, 둘, 셋, 넷, 4개의 전자가 있는 거잖아요. 이걸 좀 다르게 표현하면 공유 전자쌍이 2쌍이 있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공유 전자쌍이 2쌍이 돼서 전자를 4개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베릴륨은 옥텟 규칙을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렇겠지? 근데 어쩔 수 없어. 지가 더 이상 공유해 줄 수 있는 게 없는데 어떡하겠어. 그래서 베릴륨은 이렇게 옥텟 규칙을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딱 이 정도의 그냥 결합을 해. 근데 이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뭐가 있냐면, 지금 요 전자쌍이라고 하는 애들이 결국은 다 전자로 이루어져 있단 말이야. 그쵸? 자, 그리고 전자끼리는 무슨 힘을 가져? 반발력을 갖잖아요. 그럼 반발력은 무슨 힘이에요? 그리고 밀어내는 힘이지. 그러면 가운데 가운데 베릴륨이 있고, 베릴륨이 수소와 결합한 그 전자쌍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펜을 꺼내라고 했었으니까 펜 하나를 전자쌍이라고 했을 때, 이 베릴륨을 중심으로 한 전자쌍은 서로 어때야 돼? 가장 멀게 됩니다. 가장 멀리 존재하게 돼요. 왜? 서로 밀어내니까. 그래서 베릴륨을 중심으로 서로 가장 멀게 존재하려고 하거든. 그래서 베릴륨 하나 있고 수소와 결합한 전자쌍, 공유전자쌍 하나를 이 펜 하나로 표시를 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베릴륨을 중심으로 이 2개의 펜이 서로 가장 멀게 존재하는 건 언제야? 이때가 제일 멀죠. 그쵸? 그래서 베릴륨은, 자, 베릴륨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수소가 정확하게 존재하면서 이 사이 각도가 180도가 됩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걸 직선형이라고 불러요. 오케이. 그럼 거기서 조금 더 가서, 그럼 베릴륨 다음 붕소로 가볼게요. 자, 붕소도 수소랑 결합을 해보면, 붕소는 이제 3번만 공유 결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면 수소 3개랑 결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베릴륨은 수소랑 결합하면 BH2가 되고 붕소는 수소랑 결합하면 BH3가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붕소랑 이렇게 루이스 전자잠식 이렇게 찍어놓고 나면 그러면 여기 이제 수소가 이렇게 와서 수소랑 이렇게 공유해서 공유결합, 여기 수소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공유해서 공유결합, 여기 수소가 이렇게 와서 공유해서 공유결합,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일단 그러면 붕소 입장에서 지금 전자가 몇 개가 되는 거예요? 6개가 되는 거지. 그럼 붕소는 옥텟 규칙을 만족해, 안 해? 만족 못하지. 네, 붕소는 만족 못하는데 근데 어쩔 수 없다고. 왜? 붕소는 지금 공유를 더할 방법이 없어요. 자기한테 전자가 더 없어서. 그래서 여기서 얘도 끝나는데 BH3가 일단 끝이고 옥텟은 만족 못하긴 하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 이번엔 이 공유전자쌍 3개가 서로 어떻게 해야 돼? 서로 가장 멀어야 되겠지. 그럼 여러분들 펜 3개 잡고 그 펜 3개가 서로 가장 멀 때는 어떻게 돼야 되는 겁니까? 그치. 그쵸? 다들 빠르게 하는구만. 요렇게, 그치? 요렇게 해서 120도가 될 때가 서로 제일 멀 때란 말이야. 그래서 그걸 우리 칠판에다가 그려보면, 아이고, 중심에 있는 붕소를 기준으로 이렇게 해서 120도를 나타낼 때가 서로 제일 멀 때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평면 삼각형이라고 부릅니다. 왜 평면 삼각형이냐면 정확하게는 좀 정삼각형 느낌이지. 어떻게? 이렇게 삼각형이 되니까 붕소를 중심에 두고 삼각형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치? 전체적인 형태가 요렇게 이으면 삼각형 맞잖아요. 그리고 여기 가운데 중심으로부터 여기 각이 120, 120이면 당연히 정삼각형이겠지. 이렇게. 그쵸?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걸 평면 삼각형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120도 각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한 번 더 가봅시다. 자, 그 다음 탄소야. 자, 탄소는 4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탄소 루이스 전자잠식이 이렇게 찍힐 거고요. 그럼 얘도 수소랑 결합을 시키면 이제 뭐가 될 거냐? CH4. 4번 공유 결합을 해서 CH4가 될 겁니다. 우리가 흔하게 얘기하는 메테인이라는 물질이 되는데, 메탄 혹은 메테인이라고 부르는 물질이 되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4개의 공유 전자쌍을 가질 거예요. 맞지? 그러면 이 4개가 서로 제일 먼 건 어떻게 해야 돼요? 그쵸? 일단 제일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90도일 때예요. 그쵸? 그래서 일단 90도일 때 봅시다. 자, 90도일 때 이렇게 하면 제일 멀어. 근데 이거는 이렇게 할 때가 제일 멀다라고 판단하는 건 언제를 기준으로? 평면일 때. 우리가 평면상에 표시하다 보면 이렇게 되는데 사실 이걸 입체로 들고 나오잖아? 그럼 얘는 이거보다 더 멀어질 수 있지. 그치? 얘를 이렇게, 아이고, 이런 식으로 하면 더 멀어지잖아. 이렇게 하면 90도보다 더 멀 수 있잖아, 각각도가.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얘는 이 CH4로 표현할 때 우리가 그 평면상에 그냥 표현하면 아까 본대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마치 결합각이 90도인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긴 해. 근데 실제로 CH4가 저렇게 생기지를 않았다고. 실제 생긴 건 얘는 이제 입체상에, 그러니까 3차원상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겨 먹었을 거고, 그래서 중심에 탄소를 기준으로 앞에 삼각형, 옆에 삼각형, 뒷면과 밑면을 이루는 삼각형, 이렇게 해서 4개의 면을 가진, 각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4개의 면을 가진 입체 도형이 될 거고, 그래서 우린 이걸 사면체형이라고 부릅니다. 그치? 요 아랫면을 이루는 삼각형, 이쪽 면을 이루는 삼각형, 이쪽을 이루는 삼각형, 저 반대쪽을 이루는 삼각형,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래서 사면체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여기서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여기서 여기 이렇게 꼭지점을 이은 삼각형이랑 요 3개 꼭지점을 이은 삼각형이랑 요 3개 꼭지점을 이은 삼각형이랑 요 아래 꼭지점을 이은 삼각형, 그래서 4개의 삼각형으로 둘러싸인
그 입체도형이 되는 거지. 그래서 4면체형이 되는데 그것도 얘는 중심 탄소를 기준으로 전부 수소가 똑같이 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정사면체가 됩니다. 그리고 이 정사면체일 때 이 하나의 각도는 몇 도가 되냐? 4.5도가 돼요. 미안합니다. 109.5가 맞는데 왜 고쳤는지 모르겠네. 109.5도가 돼요. 실제로 딱 아까 이 상태에서 모든 결합각이 다 109.5도. 어떤 선이랑 요 지금 보면은 빨간색이랑 이렇게 해놨을 때 빨간색이랑 주황색 해도 109.5, 빨간색이랑 요 주황색이랑 요 파란색 해도 109.5, 빨간색이랑 파란색이랑 해도 109.5 이렇게 모든 각도가 다 109.5도가 나오도록 배치가 돼야 됩니다. 왜? 서로 가장 멀어야 되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하나 더 가서 이번엔 질소 얘기를 좀 해볼게. 자, 그럼 질소는 어떻게 될 거냐면 일단 질소 루이스 전자점식 찍으면 이렇게 될 거니까 얘는 공유결합을 몇 번만 할 수 있어요? 3번만 할 수 있겠지. 5개의 전자를 갖고 있긴 하지만 이미 얘는 5개를 갖고 있는 바람에 껍질 자체가 전자를 몇 개만 가져올 수 있어. 3개만 더 얻을 수 있잖아. 그걸 쉽게 생각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부러 루이스 전자점식으로 표현을 했단 말이야. 이렇게 보면 3번만 공유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래서 얘를 수소를 갖고 와서 배치를 해보면 실제로 이제 이게 위에 있는 하나가 아까 얘기했던 공유하지 않게 되는 전자쌍인 비공유 전자쌍이 될 거고, 그러면 얘는 이쪽에 수소가 하나 와서 결합을 할 거고, 이쪽에 수소가 와서 결합을 할 거고, 이쪽에 수소가 와서 결합을 해서 이렇게 공유 전자쌍을 3개를 갖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NH3라고 하는 물질은 어떤 형태를 띄어야 되는 게 맞아요? 자, 아까 위에 얘네들을 얘기할 때 계속 뭐였냐면 전자쌍끼리 서로 제일 멀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얘도 전자쌍끼리 서로 제일 멀어야 되거든? 그럼 일단 NH3가 가진 전자쌍을 전부 다 표현해서 서로 가장 멀 때를 표현해봐. 그럼 뭐랑 똑같은 그림이 나와야 돼? CH4 때랑 똑같은 그림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출발을 여기서 해야 돼요. 일단 NH3라고 하더라도 얘가 수소랑 3번만 결합한 것처럼 보여도 일단 얘는 여기 비공유 전자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출발해요. CH4 때랑 똑같이 출발해. 다만 우리 이 비공유 전자쌍은 실제로 그려주지 않아요. 우리가 NH3를 그릴 때는 이걸 무시하고 N과 짝대기 3개만 연결해 준단 말이야. 우리가 NH3를 평면상에 표현할 때 그래서 어떻게 그리냐면 평면상에 표현할 땐 그냥 NH3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저 비공유 전자쌍을 따로 표시해 주진 않아. 근데 그래도 우린 여기서 출발시켜야 돼요. 무조건 비공유 전자쌍 하나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래서 여기서 일단 출발을 해. 근데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실제로 이거 안 그려준다고 했지. 그럼 우리가 이 입체 구조를 볼 때도 비공유 부분은 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것만 남겨서 보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NH3 구조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사실 이것도 여기 삼각형 생기잖아요. 여기도 삼각형 생기고 여기도 삼각형 생기죠. 그리고 밑면도 삼각형이지. 그럼 이것도 뭐야? 그냥 사면체잖아. 근데 그렇게 하면 얘랑 이름이 똑같으니까 구분을 해주기 위해서 어차피 얘도 사면체긴 한데 얘는 사면체라고 부르지 않고 삼각뿔형이라고 불러줍니다. 아이고. 왜냐면 밑면이 삼각형인 상태의 뿔이잖아. 그치? 삼각뿔형이라고 불러줘. 근데 사실 생겨먹은 건 요 위에 거 팔 하나 자른 거랑 똑같은 거지. 오케이?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삼각뿔형인데 그럼 얘도 뭐 평면상으로는 이렇게 그리지만 평면상으로는 N,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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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이렇게 그리겠지만 실제로는 N 해놓고 아래쪽으로 H, H, H 이렇게 해서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과 밑면하고 저 뒷면까지 해서 이렇게 삼각뿔이 되는 거지.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여기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자, 여기서 이거 하나 없애는 것까지는 좋은데 거기서 단순히 끝나는 게 아니라 얘 없앤 자리에는 비공유전자쌍이 있지만 우리가 그려주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본 거잖아요. 근데 문제가 비공유전자쌍과 공유전자쌍은 조금 다른 특징을 갖습니다. 왜냐? 자, 비공유전자쌍은 이쪽에 수소 원자가 있는 거지. 아, 공유전자쌍은 이쪽에 수소 원자가 있고 여긴 지금 NH3 얘기하고 있으니까 여긴 질소 원자가 있습니다. 그럼 이 전자쌍은 요 수소와 요 질소한테 같이 묶여 있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하게 가운데 딱 고정되어 있을 거 아니야. 정확하게는 가운데가 아니죠. 우리 전기 음성도까지 따져보면 질소 쪽으로 조금 치우친 상태로 고정되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이 전자는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고정된 걸로 생각하면 되는 거 맞는데 문제는 위에 있는 비공유들은 여긴 지금 수소가 반대쪽에 잡아당기고 있었지만 여긴 수소 잡아당기는 수소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여기에 있는 질소의 비공유전자쌍은 얘네들에 비해서 어떤 상태냐면 자유로운 상태겠죠. 그치? 반대쪽에 누가 잡아당기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생각하면 되냐면요. 여러분들이 원래 이렇게 CH4 때 그렸었을 건데 이걸 안 보이게 바꿨잖아? 근데 실제로 그럼 이 전자쌍이 어떻게 되어 있냐? 이렇게 누워있는 느낌이 드는 거죠. 왜? 얘만 잡아당기고 있으니까. 실제로 지금 펜을 위아래로 서로 위아래에서 잡아당긴다고 치면 이렇게 길게 있는 게 맞잖아. 근데 아래에서만 잡아당기면 너네 펜을 이렇게 세워놓는 게 정상적인 게 아니잖아. 아래에서만 잡아당기는 기본적으로 중력이 작용할 때 펜은 이렇게 누워있게 되죠 보통. 그치?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누워있게 되는 형태, 즉 이 비공유전자쌍 자체가 옆으로 넓게 퍼져서 존재하게 되면서 이 전자들보다 반발력이 더 넓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얘가 그냥 단순히 사라진 게 아니라 얘가 사라지면서 생긴 여기 비공유전자쌍 때문에 얘네들이 조금씩 서로 더 가까워져야 돼요. 얘가 제일 반발력이 세서. 네. 네. 그래서 실제로 이 삼각불의 이 삼각불형에서의 각도는 107도가 돼요.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번엔 한 번 더 가봅시다. 이제는 산소로 가서. 그러면 산소도 일단 루이스 전자점식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정확하게 그냥 아까 처음에 했던 대로 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지키는 걸 텐데 얘도 수소랑 결합을 하게 되면 우리가 얘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뭐가 되는 거야? H2O. 물이 되는 거죠. 이렇게 물이 될 때를 보면요. 얘도 이제 공유 결합을 두 번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고 여기 이렇게 공유, 여기 이렇게 공유 되는 거야. 근데 얘도 출발은 어디서 해야 되겠어? 지금 산소 주변에 전자쌍이 총 4개잖아요. 그럼 얘도 아까처럼 똑같이 CH4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똑같이 CH4에서 출발하되 이번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안 보이는 비공유전자쌍으로 바꿔줘야 되는 게 몇 개야? 2개. 그러면 하나, 둘 없애주면 되겠지. 그래서 이 상태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 그냥 이렇게 2개를 빼주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죠. 다만 여기서 끝? 그치? 120도가 아니지. 여기서 출발했으니까 이건 기본적인 각은 몇 도에서 출발해야 돼? 109.5에서 출발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109.5도였던 거야. 그치? 이건 109.5도였던 거고 얘가 없어지고 얘가 없어졌어도 얘는 일단 109.5에서 출발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방금 전에 NH3 얘기하면서 얘기했잖아요. 얘가 공유전자쌍이 아니라 비공유전자쌍인 것 뿐이라고 했지. 그러면 얘가 비공유가 되면서 얘네 둘이 조금 더 가까워져야 되겠지. 그리고 얘는 비공유가 하나가 아니라 여기도 지금 비공유, 여기 이 자리만 비공유로 바뀐 게 아니라 이 자리도 비공유로 바뀐 거잖아. 그럼 얘는 아까보다 더 좁아져야 되겠지. 그래서 이 H2O의 구조를 보면 이렇게 생겨먹었습니다. 그래서 우린 이걸 구분형이라고 불러요. 그냥 굽어 있는 거지. 구분형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이 사이의 각도는 109.5에서 작아져서 107도에서 한 번 더 작아져서 104.5도가 됩니다. 간단하게 공유 하나가 비공유 하나로 바뀔 때마다 몇 도씩 작아지는 거야? 2.5도씩 작아지는 거죠.
우리가 이런 느낌으로 접근해 줘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분자의 구조를 판단하는 방법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분자 구조를 판단을 해줄 거인데 뭐 몇 가지 좀 더 볼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좋아. pH3 pH3가 되면 이건 뭐예요? 일단은 P가 여기 있잖아요? 그치? 그러면 여기 이제 P가 있으니까 얘는 하나, 둘, 셋, 넷, 5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고 그러면 최종적으로 수소 3개와 결합하면서 어떻게 될 거냐면 비공유 하나와 공유 3개가 되겠지? 비공유전자쌍 하나와 공유전자쌍 3개를 갖게 될 거고 그럼 얘는 뭐 NH3 대처럼 일단 전자쌍 4개에서 출발해야 되니까 여기서 출발하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하나 어떻게 해야 돼? 비공유로 바꿔줘야 되니까 안 보이게 없애주고 근데 얘가 비공유로 바뀌는 바람에 얘네 각도 어떻게 되니까? 좁혀지니까 최종적으로 저 pH3는 삼각불형이 되면서 107도의 결합각을 가지게 되겠지. 이런 식이 된다는 거죠. 오케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까지 이제 보면요. 자, 이걸 앞에 배웠던 전기음성도랑 같이 합쳐볼게. 그럼 이제 BH2 같은 경우는 어때? 근데 이런 형태였지. 근데 중심 베릴륨하고 양쪽에 있는 수소하고 자, 베릴륨하고 수소 사이에 전기음성도 차이가 존재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우리 지난번에 쌍극자 모멘트라고 했던 거 전자가 어느 쪽으로 얼만큼 치우쳐지는지를 표시를 했을 때 그러면 여기 베릴륨하고 여기 수소 사이에 쌍극자 모멘트가 형성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 베릴륨과 요 반대쪽 수소 사이에도 쌍극자 모멘트가 형성이 되겠지. 근데 양쪽에 생기는 쌍극자 모멘트의 값이 똑같겠지. 이쪽도 베릴륨 수소 차이고 이쪽도 베릴륨 수소 차이란 말이야. 그럼 양쪽의 쌍극자 모멘트의 값은 완전히 똑같거든요. 근데 방향은 어때요? 정반대잖아. 그러면 완전 똑같은 값인데 방향이 정반대면 합은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BH2는 뭐가 된다? 무극성 물질이 됩니다.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이 되는 거지. 이걸 판단하는 데 최종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분자 구조만 보고 얘가 극성일지 무극성인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되는 거죠. 다음에 나오는 저 BH3를 보면 BH3는 요런 평면 삼각형이잖아. 그치? 그럼 여기서 요 붕소랑 수소, 붕소랑 수소, 붕소랑 수소니까 각각 쌍극자 모멘트가 형성이 될 거란 말이죠. 그렇게 했을 때 자, 우리 요 밑에 요 쌍극자 모멘트와 요 쌍극자 모멘트를 지금 요 펜 뚜껑이 있는 방향으로 쌍극자 모멘트가 형성이 된다라고 해보면 얘네들은 지금 전부 값이 똑같고 얘는 위쪽으로 얘는 이쪽으로 얘는 이쪽으로 쌍극자 모멘트가 형성이 되는 거잖아. 그리고 요 사이 각도가 120도라고 했고 제가 지난주 수업하면서 뭐라고 했었냐면 이 둘의 각도가 120도면 이 둘을 더했을 때 요 딱 중앙 방향으로 똑같은 만큼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얘랑 얘 반대가 어떻게 돼? 합쳐서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BH3는 뭐다? 무극성 물질이 됩니다. 왜? 최종적으로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이 되거든. 오케이? 그리고 CH4도 보면요 이렇게 되겠지. 아이고 씨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는 이제 설명하기 조금 다소 어렵긴 어렵지만 그래도 그냥 간단하게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을 짚고 넘어가 보면 얘도 이제 수소, 탄소, 탄소, 수소, 탄소, 수소, 탄소, 수소니까 여기 쌍극자 모멘트의 크기는 다 똑같은 상태로 방향만 요렇게 나눠져 있을 거 아니에요. 이때도 요 밑에 세 개를 더하면 정확하게 얘의 반대 방향으로 똑같은 만큼의 크기의 쌍극자 모멘트가 형성이 돼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럼 얘랑 더하면 뭐가 되는 거고?
0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 CH4도 결국 뭘로? 무극성 물질이 되거든. 무극성 분자가 되거든요. 근데 이 CH4 같은 경우는 이 결합각까지 생각해서 한 번에 생각하기가 불편하잖아. 우리가 사실 실제로 이렇게 생겼지만 CH4를 흔히 이렇게 그리는 가장 큰 이유가 이겁니다. 극성 무극성 따질 때 그냥 평면구조 기준으로 좀 써줘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이걸로 보면 쌍쌍 모멘트 따지기 훨씬 편하지 않아? 그치? 얘를 그냥 평면구조 상태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쌍쌍 모멘트가 딱 90도씩 해서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랑 정반대 방향이니까 둘이 합쳐서 없어질 거고, 얘랑 정반대 방향으로 같은 크기니까 둘이 합쳐서 없어져서 최종적으로 쌍쌍 모멘트 합이 0이 되는 거지. 이렇게 평면구조 상태에서 봐도 돼요. 그래서 얘는 무극성 분자. 그래서 얘 무극성 분자, 얘 무극성 분자, 얘 무극성 분자잖아? 그러면 이 셋은 다 서로 잘 섞입니다. 그리고 이 셋이 누구랑 잘 섞이냐면 기름과 잘 섞이는 애들이 되는 거야. 이런 애들이 기름과 잘 섞이는 뭐 지용성 내지는 소수성을 갖는 물질인 거지. 그러면 이쪽으로 넘어와서 여기 얘기로 넘어가 보면요, NH3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쵸? 위에 하나 있었는데 얘 비공유로 바뀌었으니까 얘 없애주고, 그쵸? 그래서 요렇게 생겨 먹었을 텐데 여기서 하나 비공유로 바뀌면서 없어졌을 텐데, 실제로 이 비공유로 바뀐 부분은 위에 따로 원자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여긴 쌍극장 모멘트가 생겨 안 생겨? 안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여긴 쌍극장 모멘트 없고, 그럼 얘는 쌍극장 모멘트가 이쪽 방향으로만 형성되거든? 이건 아무리 봐도 더해서 뭐가 안 되겠어. 0이 될 것 같지 않게 생겼죠. 얘는 다 더했을 때 아래쪽으로 쌍극장 모멘트가 있을 것 같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그럼 이거 다 더해봤자 아래쪽으로 쌍극장 모멘트가 존재하겠네. 즉 합이 0이 아닌 거잖아요. 그럼 얘는 실제로 극성이 됩니다. 제일 정확하게는 얘가 수소다 보니까 원래 쌍극장 모멘트의 방향은 이쪽이 돼야 돼서 전자가 이렇게 질소 쪽으로 싹 다 몰려와야 된단 말이야. 수소랑 질소랑 비교했을 때 질소의 전기능도 더 크잖아. 그래서 전자들이 이렇게 질소 쪽으로 다 모여가지고 상대적으로 질소가 마이너스, 그리고 아래 수소 쪽이 플러스를 띠는, 그러니까 NH3를 요 구조를 봤을 때 요 아래 수소가 몰려있는 요 아래 삼각형 근처가 다 플러스를 띠고요, 위에 요 질소가 있는 꼭지점 근처가 마이너스를 띠게 되는 이런 상태가 됩니다. 극이 나눠진 상태가 되는 거지. 그리고 이걸 우리가 극성 분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극이 있는 것들은 극이 있는 것들끼리 잘 섞여요. 그래서 그 밑에 있는 H2O를 보면 얘도 이제 얘는 요렇게 쌍극장 모멘트가 생기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도 더해서 뭐가 되는 것 같지 않아요? 더해서 0이 될 수가 없게 생겼죠. 그러니까 일단 0이 되려면 하나가 있으면 그거랑 완전 정반대되는 방향으로 힘이 똑같은, 그러니까 크기가 똑같은 게 생겨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 이 둘이 더해서 0이 만들어질 텐데 얘는 둘이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쏠려 있잖아. 이렇게 될 거고, 수소랑 산소 중에 전기음 성도가 큰 산소 쪽으로 마이너스를 띠게 되고, 그리고 이 수소가 있는 이쪽이 플러스를 띠게 되는 이런 극성 분자가 되는 겁니다. 왜? 쌍극장 모멘트 합이 0이 아니라서. 오케이? 그래서 H2O, 즉 물이 구분형이다 보니까 극성 분자가 되는 거고, 그래서 극성 분자끼리 잘 섞일 거고, 그래서 극성 물질들은 수용성이 되는 겁니다. 물이랑 잘 섞이니까. 물이 극성이라서. 오케이? 이게 이제 극성과 무극성을 판단하는 근거가 되는데, 자, 일단 이론적으로 이런데 우리가 제일 편하게 이걸 써먹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제일 손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방금 봤다시피 쭉 보면서 보면 지금 여기까지 베릴륨, 붕소, 탄소를 가지고 공유결합을 했을 때랑, 그리고 여기 질소, 산소, 더 나아가서 사실 플루오린도 마찬가지인데, 질소, 산소가 여기 다 나아가서 플루오린까지도 마찬가지인데, 여기 자 얘네들이랑 얘네들을 딱 비교해 보면 얘네들이
결합했을 때 다 뭐가 되냐? 무극성 분자가 돼요. 왜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중심에 탄소가 오고 중심에 붕소가 오고 중심에 베릴륨이 오면 베릴륨은 공유결합을 2번, 붕소는 공유결합을 3번, 탄소는 공유결합을 4번 하면서 주변을 대칭 형태로 만들거든. 그러니까 무극성 분자가 되겠지. 근데 질소, 산소 이쪽은 질소는 공유결합을 3번, 산소는 공유결합을 2번 하지만 문제가 뭐야? 비공유 전자쌍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칭이 아니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극성이 된다. 즉 우린 극성을 판단할 때 가운데 있는 원자, 우리가 이걸 중심 원자라고 하거든요. 중심 원자한테 비공유 전자쌍이 있으면 극성 분자가 되고요. 중심 원자한테 비공유 전자쌍이 없으면 무극성 분자가 되는 겁니다. 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분자를 극성인지 무극성인지 판단하는 근거가 되는 거고. 그리고 극성 분자와 무극성 분자의 판단은 화학 전체적인 측면에서 되게 중요해요. 사실 화원에서 배우는 모든 내용 중에서 가장 활용도가 높은 지식이라고 봐야 되는 게 극성 분자, 무극성 분자 판단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완전 난생 처음 보는 물질이라고 하더라도 얘 공유결합을 판단해서 공유결합의 형태를 판단하고 분자 구조를 판단하고 그 분자 구조 판단하는 걸 기반으로 극성인지 무극성인지 판단하면 물에 녹여보지 않고도 얘가 물에 녹을지 안 녹을지를 알 수 있는 거지. 사실 화학적 특성에서 이건 꽤 중요하거든요. 물에 녹는지 안 녹는지. 수용성이냐 수용성이 아니냐, 소수성이냐 소수성이 아니냐, 친수성이냐 소수성이냐, 이건 되게 중요해요. 대표적으로 우리 약 만들 때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약이나 뭐 화학적인 물질을 만들 때는 수용성, 지용성 여부는 되게 항상 늘 중요하지. 대표적으로 우리 펜 같은 거 만들 때도 뭐야, 물 하면 번지는 펜, 수성이라고 흔히 부르는 펜들이죠. 뭐 아니면 물에 번지지 않는 펜들을 우리 뭐라고 해? 유성펜이라고 하지. 대표적인 게 유성 매직 같은 게 있는 거잖아. 그런 식으로 물에 녹는지 안 녹는지, 물에 녹는 여부는 화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특성이라서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이 분자 구조 판단하는 거랑 같이. 오케이? 그래서 뭐 몇 가지 해봅시다. 뭐 이번엔 예를 들어서 자, 뭘 해볼까? 그래요. CF4가 있어. 일단 제일 기본 형태부터 다시 좀 계속 해보면 CF4가 있어.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탄소 하나가 플루오린 4개와 결합해서 이렇게 됩니다. 이걸 루이스 전자등식으로 표현하면 탄소 하나, 둘, 셋, 넷 해놓고 여기 플루오린 공유해서 공유전자쌍, 여기 플루오린 공유해서 공유전자쌍, 여기 플루오린 공유해서 공유전자쌍, 여기 플루오린 공유해서 공유전자쌍이 되면서 플루오린은 그 주변에 알아서 비공유전자쌍을 이렇게 추가로 갖고 있겠죠. 이렇게 루이스 전자등식이 나타나겠지. 어떤 느낌이야? 요거 이렇게 떼다가 요 상태 그대로 떼서 여기 탄소 이 자리에 이렇게 띡 꽂는 느낌인 거지. 이거 떼다가 여기랑 여기 맞춰서 여기 하나 꽂고 여기 하나 꽂고 여기 하나 꽂고 여기 하나 꽂고 이렇게 4번 꽂는 느낌인 거지. 그치? 약간 레고 조립하는 것 마냥 이런 식으로 이제 맞춰지게 될 텐데, 그럼 CF4는 무슨 형태를 띠겠어요? 정사면체형을 띠겠죠. 그렇죠. 정사면체형을 띠겠지. 아까 CH4랑 같은 형태를 띠게 될 거고, 그리고 극성이겠어 무극성에서 무극성이 되는 거겠지. 오케이? 그런 식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아니면 우리가 SF2 뭐 이런 물질을 얘기한다고 치면, 그럼 얘는 S가 황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루이스 전자음식이 될 거고, 그럼 여기 플루오린, 여기 플루오린, 여기 이렇게 될 거고, 그래서 이렇게 될 건데, 결국 얘는 전체적인 형태는 어떻게 되는 거고, 일단 전자쌍 4개니까 4개 출발하되 2개 안 보이는 비공유전자쌍으로 대체할 거니까, 그쵸? 구분형이 되겠지.
최종적으로 구분형, 그러니까 104.5도를 갖는 구분형이 될 거고, 그리고 뭐가 되겠어? 극성이야, 무극성이야? 극성이 되는 거죠. 그렇지? 그러면 이렇게 판단하는 김에 말씀하신 이번에 CO2를 해봅시다. 그럼 CO2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탄소 하나에 산소 두 개가 결합하는 건데, 자, 탄소는 루이스 전자잠식을 찍으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찍혀 있을 거고, 산소는 루이스 전자잠식을 찍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찍힐 거란 말이야. 그럼 얘는 어떻게 결합해요? 일단은 탄소가 올 거고, 여기에다가 산소를 일단 하나를 꽂고 봅시다. 이렇게 색깔 구분을 위해서 산소의 전자를 빨간색으로 찍어볼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래서 일단은 여기다가 하나 공유해놓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산소 추가로 갖고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탄소도 여기 이렇게 전자 갖고 있고 이렇게 가지고 있는 상태로 네. 그래서 여기 산소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단 이렇게 되겠네요. 지금 딱 이 탄소 하나와 산소 두 개가 결합한 상태에선 셋 다 뭘 못해요? 옥텟 규칙이 만족되지 않은 상태죠. 근데 아무리 봐도 우린 옥텟 규칙을 만족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 왜냐면 지금 딱 공교롭게도 산소한테 남은 전자가 하나죠. 그리고 이쪽 산소한테도 전자가 하나 남았잖아. 그리고 지금 가운데 탄소한테 전자가 몇 개 남았어? 두 개 남았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채울 수 있을 것 같아 보여? 얘 거 하나 갖다가 여기 하나 더 갖다 놓고, 그리고 얘 거 하나 갖다가 여기 하나 더 갖다 놓으면, 그럼 지금 산소 입장에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 하나 갖다가 여기 갖다 놓고요. 얘도 여기 하나 갖다가 여기 갖다 놓으면 이 산소 입장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개 되는 거잖아. 그리고 중앙에 있는 탄소 입장에서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개 되는 거잖아. 이렇게 하면 전부 옥텟 규칙 만족할 수 있네. 그치? 그래서 실제로 CO2는 이런 형태로 공유전자쌍을 두 개씩 공유하는 형태가 되고요.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하냐? 이중결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공유전자쌍이 꼭 하나만 공유될 필요는 없어요. 여러 개 공유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O2라고 부르는 애도 O 갖다 놓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리고 여기 O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해서 이렇게 공유하고 끝인 게 아니라 얘네들도 딱 얘가 하나 더 남으니까 요거를 이렇게 추가로 공유해서 그 O2가 되는 거지. 이중결합을 하고 있는 거지. O2도 그래서 분자 구조식을 적을 때 이렇게 그리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더 가서 만약에 질소를 갖다 놓고 해봐. 그러면 질소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될 거고, 여기 질소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정석대로 찍어봅시다. 이렇게 될 거잖아. 그러면 여기 가운데 일단 공유 하나 할 거고요. 그리고 얘는 두 개 남고 두 개 남았지. 어떻게 하면 되겠어? 이거 갖다가 공유 또 시키는 거야. 그리고 이거 갖다가 공유를 또 시켜요. 그래서 질소와 질소 사이에는 이건 몇 중 결합이야? 3중 결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질소와 질소는 이렇게 3중 결합을 합니다. 보통 이거 전자점식으로 찍을 때도 이렇게 안 찍고 이렇게 찍습니다. 3중을 이렇게 세 개 선을 표현할 거라서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해요. 오케이?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어떤 거를 하는 게 최종 목표냐면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막 이런 거 CH3 COOH 뭐 이런 거, 얘가 분자 구조를 어떤 형태로 갖고 있을 거고, 그래서 얘는 물에 잘 녹는지 안 녹는지, 그러니까 친수성인지 소수성인지, 그러니까 극성 분자인지 무극성 분자인지 이런 걸 판단하는데 최종 목적이 있습니다. 자, 얘는 어떻게 될 것 같아? 일단 사실 얘는
우리가 제일 보기 편하게 적는 방식은 탄소가 2개 있으니까 C2, 수소가 4개 있으니까 H 4개, 산소가 2개 있으니까 O 2 이렇게 적을 수도 있긴 있거든. 실제로 얘는 산소 2개, 탄소 2개, 수소가 4개 있는 거야. 근데 그걸 왜 굳이 이렇게 안 적고 이렇게 적었냐면 우리가 이렇게 적는 방식을 시성식이라고 하는데요. 요즘 여러분들이 한자에 약하다고는 하지만 한자 해석을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시는 보이는 거고 성은 성질이고 식은 식입니다. 그래서 성질이 보이게 적은 식이거든. 그래서 CH3COOH는 딱 보자마자 성질이 보이게 적어 놓은 식이에요. 왜냐? 이 COOH라고 하는 게 붙어 있으면 무조건 이 물질은 산성이거든. 그래서 어떤 물질에서 이 COOH, 우리 카복식이라고 부르는데 이 카복식이 COOH가 붙어 있는 건 전부 다 산성으로 판단할 수 있어. 그래서 저 카복식이 붙어 있는, 저 COOH가 붙어 있는 것들은 일부러 다 저렇게 적어줍니다. COOH만 따로 뒤에다가 추가로 빼서 적어놓고 앞에다가 그 외에 붙는 걸 적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 그러면 이제 산소 따로, 산소 따로, 수소 따로 한 다음에 합치면 그냥 산성 물질 되는 거예요? 아니요. 어떻게 합쳐지냐에 따라 달라요. 얘네들은 어떻게 결합했냐가 되게 중요해요.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 얘가 지금 탄소랑 산소랑 수소랑 결합된 것 중에서 CH3COCH3라고 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신기하게 생겼죠? 얘는 요 CH3 두 개에다가 가운데 CO가 있는 이런 느낌으로 생겨 먹었는데 얘 이름이 아세톤입니다. 아세톤 뭐게? 매니큐어 지우는 거. 물론 안 지워지는 매니큐어가 아세톤은 왜 지워지게? 아세톤이 무극성이라서 그래요. 매니큐어가 무극성입니다. 그래서 극성인 물론 안 지워지지만 매니큐어로는 지워져요. 아니, 아세톤으로는 지워져요. 실제로 아세톤으로 지울 수 있는 거 아세톤 말고 식용유로 지워도 지워져요. 매니큐어 좀 그런가? 식용유로 지워보면 지워집니다. 궁금하면 해봐도 되고. 지우면 지워져요, 실제로. 그래서 이런 거. 그래서 똑같이 탄소랑 수소랑 산소랑 이용해서 결합한다고 해도 어떻게 결합되느냐에 따라서 되게 달라요. 실제로 저 탄소와 수소와 산소를 이용해서 결합하는 물질들을 우리가 탄소화합 물질이라고 하는데 정말 신기하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화학 공부를 해서 어떤 분야로 나갈지 모르겠지만 화학의 여러 가지 분야 중에서 유기화학이라고 해서 방금 얘기한 탄소 플러스 수소 플러스 산소 이걸로 이루어진 물질들을 전부 다 아우르고 있는 걸 우리가 유기화학 물질이라고 부르거든. 유기화학이라고 부르거든. 이게 전공 과목 한 과목입니다. 그냥 화학의 큰 분야 중에 아예 한 분야를 차지할 정도로 얘 세 개만 이용해서 결합해서 만들어진 물질이 이 세상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것만 가지고도 과목 하나치 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너무 엄청 양이 많아. 뭐 아까 적은 것처럼 이거는 몰라도 돼. 그냥 흥미 위주로 한번 얘기를 해봐 드리는 거예요. 가운데 CO가 붙어 있고 양쪽에 이것저것 노는 이런 걸 이제 케톤기라고 해서 이 CO를 케톤기라고 부르는데 얘가 붙어 있으면 아세톤 같은 성질을 띠는 거야. 그래서 여기 아세트가 오는 우리 CH3도 별명이 이제 아세트 이렇게 붙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지금 보면 CH3 한 다음에 뒤에 산이 와서 아세트산이라는 이름을 가지는 거고 얘는 아세트 두 개가 케톤의 양쪽으로 붙어 있어서 아세톤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이는 건데 이렇게까지는 여러분들이 지금 유기화학을 할 게 아니니까 자세히는 몰라도 되는데 그냥 이런 식으로 아니면 방금 얘기한 것처럼 뒤에 COH가 오면 앞에 뭐가 오든 이제 산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HCOH 이거는 이제 폼산이라고 부르고요. CH3COOH는 아세트산이라고 부르고요. 이 두 가지가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거고. 또 뭐도 있냐면 CHO가 뒤에 오는 거. 요거는 알데하이드기라고 해서 이게 뒤에 오면 알데하이드입니다. 대표적인 게 HCHO 폼알데하이드. 우리가 흔히 시체 닦는 데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독약인데 엄청 독한 소독약.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독하려고 쓰는 소독약이 아니라 보통 이 폼알데하이드가 어디 많이 쓰냐면 그 생물 표본 있잖아. 생물 표본을 만드는 데 쓰여요.
상처 부위 하면 상처 부위에 균이 다 죽어요. 그리고 상처 부위에 있는 님 세포도 다 죽습니다. 이게 제일 위험한 이유가 균을 다 죽이기 때문에 소독약으로서의 효과는 굉장히 큰데 문제는 그냥 사람 세포도 다 죽어요. 그래서 이미 죽은 세포를 보존하는 데는 최상입니다. 원래 이 세포가 망가지는 가장 큰 이유는 세포에 다른 균들이 오면서 부패하는 게 문제거든. 그러니까 죽은 시체를 보존할 때 그 시체가 부패하는 게 문제인데 부패할 일이 아예 없어져요. 균이 다 죽어버리니까 시체를 이걸로 닦으면. 근데 문제는 거기 있는 세포들도 다 죽습니다. 제대로 살아있기가 힘들어. 그래서 사람 피부에 뿌리면 애지가 나면 별로 안 좋지. 근데 우리 피부는 생각보다 굉장히 튼튼해서 알데하이드를 피부에 뿌린다고 크게 문제가 생기고 그러진 않아요. 대신에 알데하이드는 이제 호흡기, 너네가 이제 들이마시면 이 알데하이드 증기를 코로 들이마시면 몸 안에서 되게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알데하이드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포말데하이드가 쓰이는 것 중에서 우리가 실제로 요즘은 포말데하이드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일은 흔하게 발생하진 않지만 그런 거 있잖아. 영화에서 가끔 나오는 이렇게 수건에다 적셔가지고 이렇게 호흡기에 갖다 대면 사람 기절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포르말린이라고 하는 물질인데 포르말린이 포말데하이드입니다. 왜냐면 얘가 워낙에 그렇게 독성이 강해서 이 증기를 세포한테 맞게 하면 세포가 완전히 죽진 않더라도 순간적으로 거의 죽는 것처럼 빈사 상태가 되는, 그러니까 기절을 해버려요. 그래서 그걸 호흡기에 맞게 하면은 호흡기가 순간적으로 기절을 해버리는 거지. 그래서 사람이 기절을 해버려요, 아예. 실제로는 근데 단순히 마취제로, 이거는 이제 병원에서 의료용 마취제로 쓰진 않습니다. 또 그래도 의료용 마취제로 쓰기에는 그게 세포가 기절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 세포들이 완전히 죽어버릴 수도 있어서 되게 안 좋거든. 요즘은 단순한 의료용으로는 잘 안 써요. 그러니까 이미 죽은 무언가에 대해서는 써도 살아있는 거에 대해서 다룰 때는 쓰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런 알데하이드라고 하는 것도 있고, 이거 말고도 정말 많아요. 뒤에 OH가 붙는 게 있는데 앞에 뭐가 오든 여기 탄소랑 수소로, 탄소, 수소, 산소로만 된 게 앞에 쭉 오고 뒤에 OH가 오면, 보통 여기에는 이제 탄소랑 수소로 된 것만 와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양쪽으로는 탄소, 수소만 와. 산소는 잘 안 오고. 이것도 마찬가지. 이 COH 앞에는 탄소, 수소로 된 것만 오고, 이것도 이 앞에는 탄소, 수소로 된 것만 오는데, 여기에도 이 OH 앞에 뭐가 오느냐에 따라서 얘는 이제 하이드록시기라고 부르긴 하는데 정식 명칭은 그냥 우리가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건 알코올기입니다. OH가 붙어 있으면 알코올이에요. 앞에 탄소랑 수소만 붙어 있고 그 뒤에 OH가 붙어 있으면 그게 알코올이란 뜻이야. 대표적인 게 CH3OH라고 하는 메탄올이라고 하는 공업용 알코올이 있고, 아니면 우리 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소독제로도 많이 쓰면서 술에 들어있는 식용 알코올이 되는 게 C2H5OH, 에탄올이라고 하는 물질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 시성식이라고 하는 건 이런 작용기를 통해서 눈의 성질이 보이도록 표현을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CO라고 해서 에스테르기라는 것도 있고, 가운데 산소만 들어있고 양쪽에 탄소, 수소로 된 게 이렇게 오면 이건 에테르기고 이런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과목 하나를 이룰 만큼 내용이 많을만 해. 탄소랑 수소랑 산소로만 이루어진 것만 해도 얘기할 게 정말 길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다 얘기하기는 당연히 어렵고, 그 중에서 그냥 요 COH 카복시기만 좀 보면, 우리 여기 화원, 그러니까 고등학교 화학 단계에서는 유기화합물을 다 다루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냥 COOH의 작용기나 CHO, 그러니까 알데하이드기나 카복시기 정도의 작용기는 좀 다루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기 CH3CHO, 얘는 HCHO로 할까요? 이렇게 두 가지만 한번 그려보면 어떻게 생겨먹었을 거냐면, 자, 얘는 요 CH3를 일단 앞에 따로 그려줍니다. 그럼 탄소가 이렇게 있을 거고, 전자잠식으로 표현을 하자 그러면 탄소는 이렇게 루이스 전자잠식이 오겠죠. 그리고 요 자리에 이렇게 수소 공유결합, 요 자리에 수소 공유결합, 요 자리에 수소 공유결합해서 실제로 이걸 그냥 전자잠식이 아니라 그냥 우리 구조식이나 어떤 선으로 표현을 해보면 여기 이렇게 짝대기 이렇게 짝대기 가 있는 상태로 표현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뒤에 COH를 여기다 붙여주면 되는데 그래서 여기다 이제 C를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C랑 C 사이에 여기 공유결합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 이렇게 짝대기가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탄소를 보면 얘는 이제 요 산소 그리고 뒤에 OH 이렇게 결합을 할 건데요. 얘는 일단 여기 산소 하나 와서 이렇게 결합을 시켜. 그러고 나면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남겠죠. 그치? 이게 여러분들이 한번 그려보면서 감을 잡는 게 원래 제일 좋은데 이건 이제 이것저것 그려보는 건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때 가서 한다고 치고 우리는 지금 그냥 같이 그려보면 여기다가 탄소 뒤에 와야 되는 게 산소 두 개랑 수소니까 여기다가 산소 또 하나 가져와 봅시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붙여볼게. 그 다음에 여기다 수소 가져와서 이렇게 붙여볼게. 그러면 옥텟을 만족하지 못한 애가 나타나네. 누구랑 누가 옥텟을 만족을 못해요 지금? 그쵸? 저기 지금 위아래로 있는 산소가 옥텟을 만족 못하지. 근데 유기화합물들은 옥텟을 다 만족합니다. 옥텟을 만족할 때까지 결합해요. 보통 옥텟을 만족하기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면 저런 남는 팔에다가 뭘 집어넣어주면 되냐? 수소를 집어넣어요 그냥. 그렇게 옥텟을 만족하거든? 수소랑 그냥 결합을 해버리면 되니까.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 쟤는 저기서 끝나야 돼요. 수소를 더 데려오면 안 돼. 그래서 이렇게 안 생겨 먹었겠지. 실제로 어떻게 생겨 먹었냐면 여기 수소가 와서 이렇게 결합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주냐? 요거랑 요거를 갖다가 여기에 이렇게 이중결합을 일단 시킵니다. 이렇게. 그리고 수소를 어디다 붙여주면 되냐? 여기다 붙여주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이번엔 이 탄소 기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옥텟 만족하지? 여기 산소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만족하고 여기 수소는 하나, 둘, 그리고 요 산소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만족하지. 그래서 실제로 얘는 깔끔하게 표현을 해보면 어떻게 그 구조식이 표현이 되냐? 우리가 평면상에 나타날 때는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는 거지. 그치? 한 번씩 볼 일이 있는 구조일 거예요. 굉장히 여기저기에 아세트산 자체가 워낙에 그 우리 주변에 흔한 물질이란 말이야. 아세트산이 뭐야? 아세트산 뭔지 잘 모르지? 여기는 알 건데 뭐예요? 여기 잘 몰라? 통합과학에서 이제 가장 메인으로 다루게 될 텐데 얘가 여러분들 집에 주방에 있습니다. 조미료라고 보면 돼. 시큼한 냄새가 나요. 식초입니다. 저거 물에다 탄 게 식초예요. 워낙에 흔한 물질이라서 우리 주변에서 많이 나오는 거고 그런 데서 많이 다루는 겁니다. 얘는 실제 입체 구조를 보면 이제 어떻게 되는지 한번 해보면 여기는 이제 어떻게 되겠어? 중앙에 이렇게 탄소를 기준으로 H들이 일단 요렇게 이런 식으로 이쪽으로 이렇게 세 가닥이 있겠지. 그리고 이쪽으로 이렇게 탄소가 와서 결합하겠죠. 그리고 여기 이제 탄소가 있으면 여기 탄소가 또 이렇게 결합을 할 거고. 그럼 여기에 위에 아이고 힘들다. 여기 이렇게 산소가 이제 이중결합을 이렇게 결합을 하겠지. 위로 이렇게 산소가 결합을 하고 그 다음에 요 아래로 이렇게 산소가 또 결합을 해. 지금 딱 여기까지 하면 탄소를 기준으로 한 것들끼리는 서로 가장 어때? 가장 멀지? 여기는 서로 다 104.5도를 갖고 멀게 존재하면 될 거고 여기는 요 위에랑 여기 얘는 방향이 몇 방향이에요 결국? 세 방향으로 제일 멀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각도가 몇 도겠어? 120도겠지. 그래서 여긴 평면삼각형이 되는 걸로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 수소만 여기서 짝대기 하나 더 가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는 이제 최종적으로 어떻게 봐주냐면 얘는 전체 구조를 한 번에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지. 여기 뭐야? 이쪽이 사면체형이 되는 거죠. 정사면체형이라고 아까 봤던. 그리고 여기는 평면삼각형이 되는 거지.
왜? 중심 기준으로 하나, 둘, 셋, 세 방향 결합했으니까 평면삼각형. 얘는 중심 기준으로 4개 결합했으니까 삼연체형. 얘는 중심 기준으로 2개 결합했는데 가운데 비공유가 있으니까 여긴 구분형. 그래서 얘는 이렇게 부분을 나눠서 보게 됩니다. 여기 볼 땐 중심 원자가 탄소, 여기 볼 땐 중심 원자가 탄소, 여기 볼 땐 중심 원자가 산소,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결합 각도 얘기해 볼 수 있어. 여기 이제 109.5도가 되는 거고, 여기는 120도가 되는 거고, 여긴 104.5도가 되는 거고.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이렇게 따지는 게 우리가 하려는 목표가 되는 겁니다. 밑에 있는 HCHO 얘는 간단하니까 이것도 빠르게 해보면, 얘는 중심에 있는 C를 기준으로 얘 탄소한테 수소 2개 일단 붙이고 시작해볼까요? 여기에다가 수소 이렇게 붙이면 이렇게 될 거고, 여기 수소 이렇게 붙이면 이렇게 되니까, 그럼 얘는 이렇게 2개 남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산소 하나, 둘, 셋, 넷, 5해서 공유해 놓은 다음에 산소 어차피 하나 남을 거니까 이거 가져다가 여기 이제 이중결합 시키면 되지. 그리고 이것끼리 서로 제일 멀 거면 어떻게 최종 배치가 될 거냐? 이렇게 되겠죠. 얘가 포름알데하이드라고 하는, 포름알린이라고 하는 물질의 구조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사이의 각도가 120도가 되네. 이렇게. 이렇게 된다는 거고,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얘네들이 극성인지 무극성인지 여부까지 판단을 하고 마무리를 지어보면, 원래 얘는 지금 중심원자한테 비공유가 없잖아. 얘도 중심원자인 탄소들한테 비공유가 없잖아. 중심원자 탄소한테 비공유가 없으면 뭐라고 보고? 무극성이라고 보면 된다고. 왜? 아까 얘네들을 중심으로 했을 때가 무극성이었거든. 얘네들을 중심으로 했을 때가 극성이었거든. 그러니까 애초에 비공유 때문에 얘네들이 한쪽으로 이렇게 밀려가지고, 여기 비공유가 생기는 바람에 이렇게 밀려서 여기 없는 상태로 이렇게 밀려갖고 되지 않는 이상 웬만하면 대칭이 돼서 뭐가? 무극성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비공유가 없으면 이렇게 무극성이 되는 거고, 비공유가 있어서 이렇게 한쪽으로 밀리면 극성이 되는 거였단 말이야. 그래서 얘도 중심원자인 탄소한테 비공유가 없으니까 무극성일 거냐? 그건 아닌 게,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좀 생각해 줘야 되는 게, 얘네들을 중심으로 했을 때, 즉 중심에 비공유가 없을 때 무극성이었던 이유는 그 주변으로 형성된 쌍극자 모멘트가 서로 다 똑같으니까 그런 거거든. 근데 얘는 뭐예요? 여기 지금 중심 탄소지. 수소 여기끼리는 쌍극자 모멘트가 같지. 근데 여긴 탄소니까 쌍극자 모멘트가 어떻게 돼? 다르잖아.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이거 뭐예요? 극성입니다. 즉 극성 무극성 판단에는 2가지 요소, 그러니까 첫 번째 아까 얘기한 중심원자에 비공유가 있으면 일단 무조건 극성이에요. 근데 비공유가 그럼 없으면, 이런 베릴륨 붕소 탄소 아니면 마그네슘 알루미늄 규소 이런 게 중심에 와서 중심에 비공유가 없으면 일단 그때는 한 번 더 가서, 그럼 그 주변에 다 똑같은 게 결합해 있으면 무극성입니다. 근데 중심이 탄소인데 그 4방향으로 결합한 것 중에 하나라도 다른 물질이면 극성이 되는 거지. 왜? 쌍극자 모멘트가 달라지니까. 요게 이제 우리가 극성 무극성을 판단하는 방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야? 중심원자한테 비공유가 없으면 무조건 극성 분자인데, 중심원자한테 비공유가, 미안합니다, 비공유가 있으면 무조건 극성 분자인데, 비공유가 없는 상태에서 한 번 더 나눠서 이 중심 주변으로 있는 원소들을 이제 우리가 주변 원소라고 하는데, 주변이 다 같은 원소로 되어 있으면 무극성이 되는 거고, 그리고 주변 중에 하나라도 다른 애가 껴있으면 그러면 극성이 되는 거고. 이렇게 극성 무극성을 판단하는데 목적이 있더라 가 끝. 이 되고, 이제 이 뒤로 남은 내용은 동적평형이라고 하는 거랑 산염기가 되는데, 동적평형 정도를 제외하고 산염기는 어차피, 산염기 산화하는 어차피 통합과학에서 많이 할 거니까, 그리고 통합과학에서 한 걸 하고 나서 화원에 있는 산염기 산화를 하는 게 당연히 훨씬 맞거든요, 순서상.
그래서 뒤에 내용은 그냥 통합과학에서 하시는 거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안에 빼고 여기까지 하면 통합과학을 안 하고 건드릴 수 있는 맛볼 수 있는 화학원에 대한 건 어차피 다 맛본 상태가 되는 거지. 고생하셨습니다.